다음은 장수황 씨입니다. 먼저 장수황 씨의 시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장수황 씨의 시조는 한경입니다. 그 한경이라는 분은 신라 말에 시중공이고 경순왕의 첫째 부마입니다. 그분은 일대로 보면은 10대가 공유란 분이에요. 공유. 1170년도에 공유란 분이 이방의 무신난 때 이방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장수로 피신을 합니다. 장수 현감을 시켜서 다시 이제 우리 공유 할아버지를 체포하라 해서 다시 또 남원으로 갑니다. 그 남원에서 이제 집성초를 이래가지고 후손들 이제 많이 키우고 했는데 그분의 6대 자손인 일제, 감평은 그분이 이제 후학을 위해서 상당히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전이 돼가지고 3대가 실전돼서 18대가 항석부입니다. 그분이 우리 중시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항이정성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 따지면 1대가 중시조가 항석부, 2대가 균비, 항균비, 3대가 군서, 그 다음에 이제 방촌 할아버지 항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서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됩니다. 예. 후한 시대에 항락이라는 분이 이제 학사인데 그분이 이제 풍랑을 받아가지고 동해 지역으로 이제 오셨는데 갑고, 을고, 병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고는 평해항시 기성군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을고는 장수군 이렇게고 병고는 창은백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아드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을고를 따지면은 장수군에서는 그 한경이란 분이 신라 말 시중공을 하시는데 그분을 이제 우리가 원시조로 모시는데 그러면 거기는 중간에 실전이 돼가지고 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경 우리 할아버지부터 원시조를 해가지고 그 재단을 그쪽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모시고 균비라고 방촌 할아버지의 이제 그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이제 산수가 있기 때문에 남원의 대강면에서 우리가 시절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우리 방촌 할아버지를 이주해서 재향을 모십니다. 우리 방촌 할아버지가 이제 금속리 파주의 금속리에서 부조묘를 해서 이제 부조묘는 이제 왕이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언제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제사인데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 부조묘에서 이제 방촌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머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방촌 할아버지에서 별도로 영정을 가지고 이제 모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상주의 옥동서원, 그 다음에 이제 문경의 숙청사, 그 다음에 삼척의 삼양서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남원에 가면은 창계서원 이렇게 몇 군데서 우리 방촌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종묘대제는 일반적으로 조선 그 왕실에서 하는 건데 그 왕을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공헌이 있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대제에 배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이제 뭐 몇 분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세종조 때 이제 배양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종묘대제에 할아버지 꼭 우리 행사에 꼭 참석을 합니다. 대제에 참석합니다. 장수황 씨의 대표 인물은 조선의 명재상 황희정승인데요. 황희정승의 증조부인 황석부를 시작으로 황희와 그의 아들대에서 가문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희정승은 어떤 인물일까요? 황희정승을 비롯하여 장수황 씨의 인물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황희가 청년일 때 이야기다. 어느 농부가 소 2마리를 부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황희는 이 두 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라고 농부에게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황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누런 소가 검정소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라고 귓속말로 대답했다. 황희는 농부의 행동에 황당해하며 그냥 있는 곳에서 말하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대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농부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일 못한다는 험담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 일로 큰 깨달음을 얻은 황희는 훗날 소신과 원칙이 있으면서 성품이 너그럽고 어진 재상으로 성장한다. 황촌 황희는 조선 초기 명제상으로 24년간이나 제상에 머문 조선조 최장수 제상이다. 그는 본래 고려의 신하로 두문동에 은거했으나 백성을 위해 다시 벼슬길에 나가게 된다.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황희는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중용되었고 세종대에는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으로 머물며 태평성대를 이끈다. 경기도 파주시에는 방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황희가 87세의 나이로 18년간 재임하던 영의정을 사임하고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낸 곳이다.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친 황진 장군이 있다. 그는 종유품의 현감으로 참전했는데 1년도 안 되어 종이품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쾌속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황진은 황희정승의 5대 손으로 1550년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난다. 27세에 묵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웅치와 이치, 수원과 안성에서 큰 전공을 세운다. 부산으로 총퇴각하던 왜군은 진주성을 다시 공격하는데 2차 진주성 전투다. 이 전투는 근 10만 명의 왜군이 투입되어 임진왜란 중 가장 규모가 큰 전투다. 조선에 이름 있는 장수들이 성을 지킬 수 없다고 물러날 때 충청도 병마절도사인 황진은 진주성으로 들어가 성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열세에도 불구하고 8일간 용전했으나 황진 장군이 조총에 맞아 순국한 다음 날 성은 무너지고 만다. 진주성은 함락됐으나 왜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 더 이상 서쪽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전라도 곡창지대는 안전하게 지켜진다. 황진 장군의 무공이 대단했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직전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일본인들이 조선 통신사의 길을 죽이기 위해 50보 떨어진 곳에 관역을 세워놓고 이를 쏘아 맞추는 호기를 부리는데요. 이때 황진은 한술 더 떠서 그 관역 옆에 작은 관역을 세우고 명중시키죠. 그리고 때마침 새 2마리가 날고 있었는데요. 황진은 화살 2발을 연속으로 쏘아서 2마리의 새를 모두 떨어뜨려 버리죠. 이를 보고 감탄한 일본인들은 더 이상 통신사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 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구한말 인물로 매천 황연이 있다. 매천 야록으로 유명한 그는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절명시를 남기고 음독차결한 제야 문인이다. 평생 벼슬하지 않은 초야의 선비지만 그의 삶과 글은 당시를 주름잡은 어떤 고관들보다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다. 황연은 동학혁명과 갑오경장, 청일전쟁이 잇따라 폭발하는 격동의 삶에서 당대사를 저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에 탄생한 것이 매천야록이다. 매천야록은 구한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 장수 황씨의 인물로는 김성일과 함께 일본의 통신사로 다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예고한 황윤길과 1909년 일제 침략에 대항하여 만주간도의 명동학교를 창설하고 국권 상실 후에는 국사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데 헌신한 황희돈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황인용 아나운서와 축구선수 황희조, 황인범이 있다.